박셀바이오는 이제 3거래 연속 상한가 가다가 이제 이날은 또 급락했네요. 이제 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3거래를 더 했네. 3거래를 더 하고 4거래를 5거래일 동안 이제 3거래 상한가 치고 4거래 5거래 그러니까 9만 9, 10만 원에서 26만 원 갔으니까 170% 정도 뛰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급락했습니다. 급락해서 다시 뭐 언제 가격으로 돌아갔나요? 3번 상한가 친 가격대만큼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흐름을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박셀바이오가 새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업체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오를 만큼의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쏠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몰림 그런 현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주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데 따르니까 이제 뭐 추격 매수가 그만큼 많이 붙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작년 뭐 10월 달에 이제 상당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또 하락 흐름 꺾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계속 꺾입니다. 이게 특징이 그래요. 쏠림 역시 이제 상승 때 쏠림이 있으면 하락 때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급등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주식 격언이 있죠.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가 이제 다시 좀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죠. 두 업체, 두 종목 모두 이제 그 정부 규제도 있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규제한다는 영향도 있고, 또 왜 중국도 이제 알리바바를 굉장히 그 압박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대형 그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좀 많이 규제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 이제 공정위에서 이런저런 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랬었는데 해놓고 이제, 작년에 비빅스 앱은 종목이 급등한 데 이후에 이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횡보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좀 급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도 이제 뭐 시총이 같이 급등했고요. 네이버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일별로 보시면은 네, 많이 좀 횡보를 보였죠, 지금. 그죠? 주별로 보는 게 낫나? 네, 주별로 보시면 이제 뭐 급등 3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조정을 보였죠. 이때가 언제냐면 8월 달이에요. 8월 달 찍고 내려니까 이제 굉장히 뭐 작년에 거의 하반기 대부분을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펀드멘탈이 좋고 꾸준히 경영 실적이 나온다면은, 영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결국은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규제를 가하고, 근데 성장하면 할수록 성장통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외부의 규제, 견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경영 실적을 통해서. 카카오도 다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목표 주가를 50만 원을 잡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보유하고 있고요. 네. 요것도 조정이 좀 이제 좀 있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좀 조정이 덜 하네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다시 이제, 발동이 걸려서 37만 3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3만 4천 원까지 오르고, 특히 어제 이제 요때는 이제 좀 급등을 했죠. 요때 뭐 이제 뭐, 이유를 들어본다면은, 네. 뭐, 카카오가 뭐 사실 뭐 특별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게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 펀더멘탈들이 있죠. 일단 뭐, 올해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는 대형 그 IPO들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성장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여러분 게임 업체들 주가 보셔서, 주가나 아니면 경영 실적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니죠. 올해구나. 올해 또 이제 뭐 계열사, 카카오 뱅크, 또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그 계열사들이 한 3개 정도가 또 올해 상장이 예정돼 있죠. 이것도 대여입니다. 대여. 네, 상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도 또 이제 뭐랄까, 상승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여러분들 역시 이제 성적밖에 없죠. 경영 성적. 경영 성적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실험적인 그 비즈니스를 많이 시도를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물론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뭐, 카카오 커머셜 부분에서의 어떤 카톡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뭐, 이제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작년 상반기 이제 실적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그 언택트 시대의 어떤 그 쇼핑이나 비롯하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경영실적이 소비자 니즈를 점점 충족해 가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보시면 이제 구조적 그 성장을 통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래갖고 이제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좀 자기네 어떤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고, 뭐 여기 한국증권연구원 이분은 뭐 카카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목표 주가를 48만 원 정도로 이제 높여서 잡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속 성장을 이제 좀 장담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뭐 앞으로 정부 규제만 없다면은 이제 뭐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건 뭐 저기 자동차 배터리 3인방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뭐 LG 화학 같은 거 뭐 100만 원 찍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배터리 완전히 분사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LG 화학은 이제 화학하고 저 생명과학 분야가 떨어져 나오고 배터리 부분은 따로 분사해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이제 LG 화학은 결국은 이제 화학 업종하고 생명과학만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아니겠죠, 그죠? 뭐 LG 배터리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겠는데, 배터리 분할한 사업 쪽으로. 향후에 아직은 LG 화학이기 때문에 한번 뭐 100만 원을 넘을 것 같아요. LG 화학의 이름을 달고는. 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뭐 굉장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공장 증설하고 올리면서 그 뭐랄까 생산 그 규모가 한 50% 정도 더 뛰었죠. 최근 막 갑작스럽게 해갖고 이제 그 시장에 그 뭐랄까 공급망 확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 이제 이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목표는 아마 이제 글로벌 지금 빅3를 이제 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경쟁 업체로 부상되는 이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SK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지금 뭐 글로벌 빅3 중에서 이제 뭐 3위인 파나소닉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따돌리고 3위권으로 진입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악재라 하면 이제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간에 이제 ITC 그 판결이 지금 연기됐는데, 그것이 지금 악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사실은 뭐 이제 지금 많이 한 5, 6위 업체에서 이제 3위권 업체로 이제 급부상 하는 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면에서 이제 좀 주가 상승에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고, 삼성 SDI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삼성 SDI도 최근 들어서 급등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 50만 원대 있다가 이제 뭐 순식간에 한 20만 원 뛰어가지고 70만 원대 돌아왔는데, 삼성 SDI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성장에 발맞춰갖고, 이 삼성그룹이라 계열사라는 이랬던 그 뭐랄까 인센티브 뭐 프리미엄이 좀 있죠. 인센티브라가 아니고 이제 프리미엄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떻게 분야에 진출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시장을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은 최강자였는데 삼성이 뛰어들면서 순식간에 삼성이 그 주가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강력한 그 업체로 이제 지금 강력한 업체라 해야 지금 사실은 뭐 시장은 이제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이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배터리 시장도 물론 LG 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전부 다 이제 국내 굴지의 뭐 빅4 그 그룹의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탑 10이기 때문에 삼성이 좀 빠르게 좀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다음에 5G 종목이 이제 아래 여기 쭉 제가 나열했는데, 역시 뭐 RF텍만 혼자 빠지고 나머지는 상승을 했는데, 뭐 KMW 이런 게 좀 이제 선도 업체죠.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5G 업계에 좀 주도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5G가 이제 뭐 4차 산업, 뭐 융복합의 어떤
가장 인프라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던 계획들이 많이 좀 뒤로 미뤄지긴 했는데, 금년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종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5G가 다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RF텍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마치 이 5G 종목군 안에서도 왕따인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남들 다 오를 때 혼자서 못 오르고 이런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녹십자도 역시 이제 뭐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제 물론 그 업체 자체가 펀드멘탈이 좋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이제 그 녹십자 그 코로나 치료제, 혈장 치료제 관련 때문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가 또 그 모더나 그 CMO 그 뭐 계약건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40만 원대 딛고 올랐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역시 업종 자체가 이제 흐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역시 40만 원대 위에 있긴 하지만 좀 최근에 흐름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1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죠? 요때가 이제 그거죠. 이제 CMO하고 이제 모더나하고 이제 뭐 CMO 계약을 맺었다. 요때만 해도 이제 이 녹십자가 맺은 걸라고 이제 확인이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였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 17%나 올라가지고 뭐 3거래일 동안 거의 뭐 10만 원 이상 올랐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미약품일 가능성도 있고, 또 뭐 ST팜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을 했고, 오히려 녹십자는 이제 급락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40만 6천 원에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여기 사실 40만 6천 원부터 47만 5천까지 하루 만에 급등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40만 6천 원대로. 그래서 지금 계속 거의 언저리까지 오긴 왔죠. 자,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또 이제 뭐 환경 테마주로서 그린 뉴딜 관련돼서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빨리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이제 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좀 상승폭이 크고요. LG생활건강도 이제 시총 한 10위권에 있다가 밀려났죠. 12, 13위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주가는 여전히 160만 원대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시총이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워낙 약진해가지고 시총이 많이 밀려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중소 종목들은 많이 좀 대체로 상승 흐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뭐 동부하이텍, DB하이텍도 이제 뭐 반도체 이제 사이클 그 주기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여러분 급등했었죠, 그죠? 예, 많이 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35,600원부터 이제 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거래일 이상 이제 계속 상승해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수직 상승 점프했는데, 지금 며칠 좀 최근에 좀 그렇게 흐름이 이렇게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5만 원대, 지금 5만 원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는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같이 꾸준하게 상승을 볼 가능성이 커요. 그 흐름의 그 주기. 빅히트 뭐 그렇고 뭐 설명드릴 게 없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또 이제 10만 원대 치고 올랐었다가 다시 좀 9만 원대로 다시 밀렸네요. 뭐 이것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거 그 스위트홈 그 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다시 이제 이런 컨텐츠주가 다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사실 그 한국의 그 컨텐츠 제작 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일단 이제 그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데가 사실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 콘텐츠로 개발한 이 작품들이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타고 이제 퍼져나가면은 이제 그 한류 영향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작사들인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뉴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SM,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JYP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뭐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빅히트하고 비교했을 때 뭐 몇 배 차이 납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근데 이제 SM이나 YG나 JYP나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격 뭐 5만원 그 안팎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만원, 5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원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결국은 이런 가격대가 이 기획사들의 적정 주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한참 높죠.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뭐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억지로 그냥 이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위에서 이제 안 떨어지게 딱 잡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 다 풀리고 나면은 이게 아마 이 가격대 뭐 10만원대 이하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만 500원인데 이게 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쪽들은 그런 이제 뭐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자기네가 어떻게나 이제 수익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더라도 마냥 하락하게 냅두진 않을 거예요. 이제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까지 이제 주가를 계속 견인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견인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벌써 제가 봤을 때는 막 1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종목입니다. 뭐 이제 주주분들 계시면 죄송하고요. 자,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도 상대적으로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굉장히 좀 이게 게임 업체에서 상위권 업체로 이제 경영 실적도 좋은데 의외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안 좋아요. 그죠? 뭐 NC소프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죠?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사업 다각화도 많이 하고 뭐 코웨이도 인수해 가지고 하고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흐름이 급등을 못 해요. 그죠? 뭐 이때 뭐 20만원까지 가긴 했었는데 작년 9월에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뭐 이유 없는 뭐 무덤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관심 종목이 뭐가 좀 특별한 종목이 뭐 삼성제약도 이제 뭐 췌장암 치료제 관련돼서 상승 3번인가 갔었는데 2번 갔네요. 뭐 다시 이제 뭐 이제 처음으로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요것도 한 3,000원대 있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자, 대웅하고 뭐 밑에 대웅제약하고는 이제 역시 뭐 이제 코로나 호이스타 관련된 재료로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봤을 때 이래요. 대웅제약은 지금 어쨌거나 국내 제약계 업체 시장에서 빅5 뭐 하여튼 상위권 업체예요. 뭐 이제 일조크롭 거기도 이제 저거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적정 주가보다 밑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이제 10만원대 언저리 10만원대 깨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메디톡스와의 그 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만원 넘는 가격에 이제 있던 종목이었는데 그 분쟁 때문에 이제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보타 메디톡스와의 분쟁을 벌이는 균주 그 매출만 빼더라도 나머지 종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10만원, 1조 클럽에 가입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매출 한 5%, 10% 차지하는 나보타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타격을 입은 거죠. 뭐 20만원대 있던 종목이 뭐 10만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뭐 한 50% 50% 뭐야, 거의 그렇죠. 50% 떨어진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른 비슷한 레벨의 어떤 매출을 보이는 다른 제약 종목들하고 놓고 봤을 때도 봐도 그렇고, 전부 뭐 20만원 넘어가 있잖아요. 뭐 대웅 목십자 40만원 가 있고, 한미더 20만원대 후반 30만원 어짜리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액면 분할해서 뭐 지금 10만원 밑이지만, 그 다음에 뭐 종군당도 20만원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의 매출 가진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벌써 막 거의 30만원 중반 후반 가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20만원대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 주가 밑인 것 같고요. 그 메디톡스하고의 분쟁 자체가 이 정도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는 아닌데, 희한하게 메디톡스는 보툴리튬 톡신 이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건 아니고 대웅제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디톡스처럼 그렇게 본 거죠. 메디톡스처럼 그렇게 봐서, 이, 나보타가 마치 대용제약의 절대적인 그 매출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뭐 균주를 훔쳤네, 어쨌네, 도둑놈이네, 이런 데미지까지 입으면서 그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설사 그런 영향이 있더라도, 지금, 이제 ITG 소송 끝나고 났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한 몇만 원 정도 더 올라야 적절 주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HMM도 좀, 뭐, 제가 하락은 했지만, 이 종목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저는 이 종목, 뭐, 이제, 뭐, 한 2, 3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작년 말에 상승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업, 논란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주춤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노조 파업이 타결되면서, 이제, 요때가 이제 타결되면서, 이제 요 시점이 이제, 타결된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초올라가지고 16,500원까지 갔는데 최근에 좀 다시 주춤합니다. 그죠?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 그게 보여요. 대충. 그죠? 올랐다가 노조 파업할 때 요때쯤이었는데 노조 파업할 때 요때쯤에 이제 뭐 파업 얘기 나오고 할 때 요때쯤에 많이 하락하다가 이제 타결되고 나서 밤늦게 휴일 다시 이제 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뭐 지금 또 다시 이제 뭐 선박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호황이니까 이 종목도 충분히 수혜를 볼 곳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 저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개념으로 좀 사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뭐 이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좀 주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이제 뭐 미친 듯이 하면 뭐 좀 그렇나? 이거 또 9만원대 찍었었어요. 그죠? 장중에 9만원대 찍었었는데, 진짜 제가 이게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등할 때 이 흐름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체결 막 무슨 뭐 미친 듯이 올라가, 막 엄청나게 많이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 시총 상위 1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어디 뭐 중소형들이 막 급등할 때처럼 막 추격 매수부터 급등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만원대까지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정말 유동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유동성이 진짜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시총 1위 종목을 저렇게 움직였을 정도로 대단한 유동성이 지금 흐름이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후장 들어서 급등한 이제 요소는 요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냐면은, MLCC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라고 이제 그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뭐,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수급 불균형으로, 춘절 이후에 대만 업체들의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믹스 개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게 뭐냐면 대만의 업체가 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 좀 시일이 조금 이렇게 늦춰진다는 그 재료가 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만의 그 TSMC인가요?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더 강력한 경쟁자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1위일 겁니다. 대만의 TSMC가 생산량을 더 많이 확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라도 이제 그 반도체 대호황이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를 앞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것도 좀 작용을 많이 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뭐 호재들이 겹치면서 좀 오후장 들어서 급등을 했던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매드팩토 요거도 참 뭐랄까 좀 애증의 종목 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10만원대 넘은 이후에 13만원대, 10만원대까지 지금 10만원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 내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추가 상장 때문에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재료가 이제 좀
안 좋게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내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6일날 이로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6, 7, 8 동안 이제 그 흐름이 이제 그 하방 그 어떤 뭐랄까 좀 그 이게 좀 방향성 때문에 좀 계속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6거래일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주주들이 많이 지쳐서 이제 좀 실망 매물들이 그 추가 공급 이후에도 계속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뭐 추가 상장되는 종목들이 매물도 있겠지만 뭐 하지만 이제 그 11일부터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되면 이제 그 충계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하락으로 꼬꾸라진다기보다는 뭐 당분간 이렇게 횡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임상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뭐 새로운 중요한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들 내놓으면은 다시 또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목표한 주가는 아직 안 와서 저도 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저도 고민스럽긴 해요. 뭐 근데 이거를 이제 매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참아내면서 이제 많은 이득을 본 게 이제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도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6일 연속 하락하고 이럴 때마다 저도 굉장히 좀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막 꾹 참고 있습니다. 매도의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요. 뭐 그냥 아직은 뭐 제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던 애증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금요일날 장 후반에 이제 낙폭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서도 낙폭을 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월요일날쯤에는 이제 뭐 좀 상승의 그 매기가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뭐 카카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CMG 제약 좀 꽤 많이 떨어졌고요. 차바이오는 CMG 제약 같이 움직이는데 뭐 중소형주니까 이제 좀 하락을 했겠죠. 네. 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주 종목에 대해서 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 20, 30개 종목에 걸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목 브리핑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월요일날 이제 내일 월요일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흐름이라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투자 주체들이 지금 뭐 올해 들어서 돌아가면서 개인, 기관, 외국인 순으로 이제 매수 주체가 돼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월요일날은 또 누가 투자 주체로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워낙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고 이 유동성은 이제 주식 시장에만 들어온 거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엄청 들어가가지고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뭐 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거나 금리가 오른다 인상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마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금리 변동 상황 이런 거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매수만으로는 이제 한계를 여력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겠죠, 한계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환율, 그다음에 금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해 지수, 미국 지수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하여간 뭐 오늘 좀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관심 종목 브리핑 마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또 허비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내일 또 다음 주 한 주 성투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